안녕하십니까. 예, 이한호입니다. 예, 오늘은 좀, 논의할 것들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 하나 먼저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우선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금부터 시간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치료제가 우선 나오겠죠. 치료제,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은, 올해 말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 그 후에 이제 집단 면역이 되겠죠. 집단 면역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백신 접종한 후에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집단 면역이니까. 개별적으로, 백신 접종한 후에 이제 나중에 집단 면역이 생기겠죠?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백신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백신을 접종한 후에 항체가 형성돼서 감염되지 않고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항체 형성됐다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상, 그 다음에 영업상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좀 봅니다. 집단 면역 전이라도요. 그래야지, 경제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예, 아무래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치료제가 지금, 올해 말까지, 개발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치료제를 생각해보죠.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면은 항체가 형성되겠죠. 항체가 형성될 것이고, 감염되지 않고,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백신 맞은 사람이나, 치료제에 의해서 치료된 사람이나, 같은 범주에 속하겠죠. 동일한 집단에 속하겠죠. 동일한 집단에 속하면은 같이 대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치료제에 의해서 치료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일상생활상, 그 다음에 영업상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잖아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좀 더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니까. 잠깐만요. 그럼 또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치료제에 의해서 치료된 사람, 백신 접종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 이거 외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완치자입니다. 완치자고, 이 완치자는요, 항체가 형성되고요, 따라서 감염되지 않고 감염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 부류 있잖아요. 이 세 부류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집단에 속하니까 완치자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상, 그 다음 영업상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머리를 굴려보죠. 머리를 굴려보면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자발적 감염 후에 완치자 되는 경우 생각해봤죠. 근데요, 치료제가 올해 말까지 개발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된다. 자발적으로 감염시킨 후에 치료제를 투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빨리 치료가 되겠죠? 아니, 제가 잘 모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투약해서 치료를 받는 게 더 빨리 걸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놔두는 게 더 그러니까 완치가 될지,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하니까 이거는 선택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은 자발적 간염 후에 치료제를 투약해가지고 치료되는 방법. 그래서 일상생활상, 영업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백신, 지금 나온 얘기, TV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기간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경제생활이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안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까 그 논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고위험군 등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방역 수칙, 그러니까 이거 지키셔야 된다. 이분들은 모두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 그러니까 좀 거리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소 같은 거 막 좀 많이 좀 피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가시는 거, 움직이는 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TV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만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생각하셔가지고 하루 일과 있잖아요. 하루 일과 등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다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요즘에 제가 TV밖에 잘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동영상을 찍어서 이분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못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는 분들, 그 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보니까 눈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선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입에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거, 이것은 선캡 있잖아요. 선캡, 이 공기가 통하는 거, 이거 선캡 속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선캡 안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으로도 그러니까 감염된다고 하니까 선캡 쓰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스크가 좀 숨 쉬는데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기 같은 거를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낮게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만드는 그러니까 재질 있잖아요. 그걸 여기를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선캡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캡 안에서 이렇게 선캡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TV 나오면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투명 플라스틱 이렇게 세워두잖아요. 세워두시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호되어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마스크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말할 적에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막으면서 말할 수 있게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할 때 침 많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모양도 멋있게 할 수 있고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우면서 투명 플라스틱, 가벼우면서 투명한 플라스틱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 같은 거를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은 거 하면 좀 비말이 튀니까 스케치북에 그러니까 글씨 같은 거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필요하다든지 뭐 그러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살아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게 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은 또 전자장치로 자기 의사 표현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딱 글씨 나오게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거 그러니까 TV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몸에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럴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 같은 거를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해야 되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요즘에 TV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마스크만 너무 강조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스크가 뭐 그러니까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제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좀 뭐지 자신이 그러니까 좀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상대방이 알아야 오해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투명 플라스틱으로 막 이렇게 막으면서 막 말하면은 상대방이 막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자를 써서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시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스크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거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캡이라든지 뭐 투명 플라스틱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볍고 그러니까 상처가 안 나도록 만드는 거, 그런 거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보호자를 그러니까 좀 더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담하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완치자들이 활동을 더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면요. 그러니까 완치자들에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상, 그다음에 영업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돈을 더 벌겠죠. 돈을 더 벌면은 세금이 더 거치겠죠. 그 세금 가지고서 요 보호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완치자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하다 보면은 세금이 더 거칠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서 요 보호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렇게 돈을 쓰자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돈을 벌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장기전이 됐어요. 장기전에서 보급로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다 먹거리들이니까 다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설마 않겠죠. 굶어 죽지 않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쌓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원 문제는 그러니까 완치자들이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는 거,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문제로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돌연변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재확진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우선 저희가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름 여러 개,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이름 여러 개인데 영어로 써 있는 제가 지금 TV에서 얼핏 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냥 숫자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1, 2, 3, 4, 5 명칭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않으시겠 건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여튼 명칭은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계속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계속 나타나는데, 근데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켜서 그다음에 살아남는 애들 있잖아요. 살아남는 애들은 거의 그러니까 치명률이 더 낮아지는 쪽의 애들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기생하고 있는데 숙주가 죽으면은 지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TV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변이가 일으켜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발적 감염자에게 감염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 되겠죠.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백신을 생각하면 돼요. 백신. 지금 그러니까 개발되고 있는 백신 있잖아요. 이 백신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바이러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발적 감염자에게 감염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감염시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논점이 그러니까 논할 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자발적 감염자에게 감염시킬 것은 백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